자,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자신에게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대해서 그동안 가타부타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에게. 먼저 이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상 실장님이랑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되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소환 주면 하실 생각? 본회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나가겠습니다. 겁도 많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친목 모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때는 굉장히 강경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쇼하지 마세요. 선무당 굿하듯이 꽹가리 치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죠. 그제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또 출연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발언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기.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거든요.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근데 그건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고요. 법이 최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법에 맡기는. 이제 이걸 각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사회? 좀 각박해졌다고 할까요? 우리 허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강경 대응 모드로 좀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마음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뭔가 입장을 침묵 모드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본인이 어쨌든 뭐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경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화돼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하나의 목소리로 또 단일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 뭐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증이 나온 거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밖에 지금 없습니다. 물론 위정을 하면 처벌은 받겠죠. 받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강경하게 밝힘으로써 예.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 보고요. 뭐 내용이야 결국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네. 뭐 당의 입장이나 또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믿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뭐 쇼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저러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연기력은 뛰어납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치밀한 덮어씌우기 기술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는 무표정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대표님, 이젠 위선과 거짓의 가면 연기를 걷어치우고 진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연기와 쇼로 감춰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5일에 아마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취임 100일 맞아서 이 대표가 본인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입장 표명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친명계 최고위원에 따르면 뭐가 됐든 자신을 향한 수사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뭔가 유감 표명이나 이런 쪽에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라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5일 취임 100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 약간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하던 참모들이었죠. 네. 그들과 어떤 뭐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심부름이나 하던 위기의 부하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입장 표명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심부름이나 하던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과 당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직접 나서서 대변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로 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같이 대변해주거나 같이 방어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방어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박용진, 김종민 이 의원들 간의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약간 좀 이렇게 균열의 틈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예. 심부름꾼, 김용, 정진상 두 분을 심부름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주당에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달랐지 않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변인 성명에서 10여 차례나 언급을 하고 거의 민주당이 어떤 이분들에 대한 변호하는 로펌인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노웅래 의원에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언급하고 끝났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좀 도드라진 상황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입장 표명할 때 수사에 대해서 뭐 결백을 주장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 의혹은 검찰이 인지수사한 게 아닙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내부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서 진행된 수사라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